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 이벤트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6대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과제 유기동물과 피약대 동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내용부터 짚어주실 건가요? 첫 번째는 이제 사설보호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1년에 12만 마리 발생한다고 하는 건 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애들만 따지는 거고요. 네. 우리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실정도 모르는 그 사설 보호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도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아 이제는 좀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보호하는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되고 거기서 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그걸 공고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신고제만 해서 제한만 두면 안 되니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해갖고 시설도 개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나중에는 아예 허가제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보호소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설보호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유기동물을 뭐 돈을 받고 분양하는 걸 다 금지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담겼습니다. 네. 사실 사설 보호소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아름아름 어디가 이때더라 좀 도와줘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가보면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애들이 보호가 되고 있는 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 정부가 조금 손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설보호소 사실 실태조사를 정부가 한번 하긴 했는데요. 뭐 정확한 조사가 될 리가 만무해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가 않죠. 네,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사설보호소 중에서 정말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야 될 보호소와 아니면 정말 애니멀 호도 성격이 강해서 정리해야 될 보호소를 좀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설보호소가 또 많은 일반인들하고 또 마찰도 일으키거든요. 소리라든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인데요. 관련된 건데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전체 다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뭐 인력 기준도 강화하고 뭐 예산 지원도 더 늘리고 그래서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듣고 보면 굉장히 좀 잘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가 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해야 될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유기동물과 피약대 동물 구조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구조한 동물 한 마리당 얼마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학법 대표가 그 얘기 해줬을 때 되게 좀 충격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했지만 구조를 못하면 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구조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쉽게 유기동물을 받는 쪽으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동물보호센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뭐 인력이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의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를 한번 그 관련된 근거를 2021년에 마련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담겼습니다. 근데 그 인수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투견들 있잖아요. 투견들 그 불법 현장을 단속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개들이 주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정부가 이제 도맡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예시가 이제 군대 간 경우, 근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그다음에 뭐 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동물을 돌볼 수 없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맡길 곳도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동물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좀 이거를 인수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합법적으로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준다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사실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반려동물을 되도록이면 굉장히 신중하게 키우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새로운 보호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법적 규정이 딱 마련이 돼버리면 그런 노력들 전혀 없이 키우다가 그냥 뭐 나라가 맡아준다는데 라는 식으로 혹시 악용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인수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좀 보완 장치를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끝으로 동물 대피소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강원도 산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피소를 마련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나는 우리 반려동물과 같이 대피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근데 이제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못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대피소에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동물과 함께 반려인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좀 관계부처 협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후 변화로 상당히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덩달아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물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 동물들과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좀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곳이 또 생긴다면은 반려인들한테는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부분도 사람 피할 것도 없는데 무슨 동물과 같이 피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이, 동물 관련해서는 다 누구라도 딴지를 걸면 다 그 딴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